안녕하십니까. 루캠TV입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의 정치쇼는 지금부터다. 그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철수가 수없이 많은 중도층,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배신하다시피 하면서, 그리고 또 조금은 객관적으로 볼 때 비굴한 또 모양도 있으면서 갖추면서, 그러면서 윤석열과의 단일화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결정하고 지금 윤석열과 함께 전국을 돌면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단 하나의 강력한 단일화의 이유를 대라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는 지는 게임을 하기 싫었다. 지는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았다. 정치가 되건 사업이 되건 바둑이 되건 이기는 게임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대선 판세를 볼 때 3등이라고 전국 판단을 한 거죠. 3등이 정치가 끝난, 선거가 끝난 뒤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2등도 의미가 없지만 3등은 더더욱 존재감이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은 무엇보다 괴로웠던 겁니다. 1등을 못할 바에야 지는 게임 말고 그래도 이기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뭘까? 그것은 킹이 되는 대신에, 킹은 못 되더라도 킹메이커는 돼야 되겠다. 그래야 자신의 정치 생명이 이어지고 자신의 정치가, 자신이 정치에 뛰어들었던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시 전진하고 진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한 거죠. 애초에 제일 첫 번째 단일화 제안을 했을 때부터 그런 판단과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국힘이나 윤석열이나 이준석에 의해서 일주일 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자 혼자 가겠다, 홀로 가겠다라고 했지만 그게 원래의 방향은 아니었죠. 3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신은 이미 대선 판세를 읽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함께라도 킹은 못 되더라도 킹메이커, 위대한 킹메이커는 한번 돼보자. 된 다음에 그 다음을 또 도모하자.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같은 사람도 잘못했으면 안철수에 앞서서 킹메이커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3월 9일 지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걸 전제로 할 때 김종인은 기회를 잃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자기가 너무 컸어요. 대선 후보보다 자신이 컸던 겁니다. 그것은 이준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도 있어요. 이번에 야당이 이기더라도 이준석의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과 김종인은 자기 속에 자기가 너무 크고 자기가 너무 많아서 킹메이커 자리를 놓친 겁니다. 그것을 어부지리로 어떻게 보면 일면 안철수가 킹메이커의 자리를 갖게 된 거죠. 물론 안철수로도 그게 최선의 목표는 아니었죠. 킹이 되는 게 목표였지만 세상의 흐름, 한국 정치의 이번 판의 흐름은 안철수의 판이 아니었던 거죠. 자신이 이기는 판이 아니고 자신의 위닝 게임이 아니라는 걸 판단했을 때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잘한 겁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그 비굴한 듯한 느낌. 왜냐하면 제가 노동을 하면서 만나는 많은 고객들 가운데 이런 고객들이 있었어요. 내 친구가 미국에 많이 있는데 미국의 수많은 안철수를 지지했던 중도 유권자들이 이미 다 사전투표를 다 했다. 하고 난 다음에 안철수가 단일화 선언을 하고 없어져 버리니까 그 상실감, 박탈감, 배신감 말할 수 없이 컸다. 다시는 안철수 정치하지 말아라. 결기도 없이 그게 뭐냐. 이런 얘기를 제가 고객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조금 몇 시간 전에도 어떤 젊은 여성이 저한테 물어봐. 아저씨는 대선에서 누굴 찍을 거예요?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손님이 투표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굴 찍으실 거죠?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근데 그 여성 고객이 제가 찍고 싶은 그 후보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철수입니까? 네. 그런데 없어졌잖아요. 이제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배신감 있는 거죠. 제 유튜브 그 구독자 가운데도 몇십 명이 제가 지난 회에 안철수의 그 단일화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방송을 한 다음에 구독자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뭐 그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안철수의 정치쇼는 지금부터다. 이 주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어차피 정치는 쇼입니다. 푸틴도 정치쇼를 하는 것이고, 바이든도, 예, 문재인도, 김정은도, 과거의 김일성도 다 정치쇼를 하는 겁니다. 인생이 연극이듯이 정치는 더 치열하게, 더 정직하게, 더 강력하게 쇼인 거죠. 그래서 정치쇼를 하려면, 정치인이 되었으면 더 프로답게, 더 깊이 있게, 더 확실하게 정치쇼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저는 안철수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장의 A4용지 뭐 손편지를 써서 자신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뭐 편지를 띄었다고 하십니다만, 그거 가지고 상실감, 박탈감, 자신이 보여준 어떤 비굴한 어떤 자세, 이런 것이 상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굴함을 이기기 위한 쇼 하나를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비굴하지 않다는, 나는 비굴하지 않아 라는 개념, 라는 뜻을 가진 생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굴비입니다. 굴비가 굴비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나는 비굴하지 않아 라는 어떤 역사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도 내가 비굴해 보였고 많은 유권자에게 뭐 배신감, 상실감, 박탈감을 주었지만 저는 결코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손편지 2장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굴비 한 10만 꾸러미 혹은 20만 꾸러미 혹은 30만 꾸러미를 저기 전북 영광에서 도매로 사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명동성당에 기부하는 겁니다. 기부하고 그것을 굴비가 먹고 싶은, 또 식량이 부족한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우리 국민에게 명동성당 측에서 알아서 나눠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들에서 알아서 생각할 겁니다. 안철수가 왜 갑자기, 그건 대선 지금 3월 9일 이전에 해도 좋고 빨리 할수록 좋죠. 끝난 직후 해도 좋고, 안 하면 제일 나쁩니다. 안철수가 비굴하지 않다는 것을 쇼를 하라는 거예요. 손편지 2장 가지고 어림없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여주지, 그것도 너무 늦어요. 더 확실하게 프로답게 더 진지한 쇼를 하라는 거죠. 굴비 10만 꾸러미, 20만 꾸러미, 30만 꾸러미를 사가지고 자비로, 뭐 당비, 뭐 후원 받지 말고 자비로 사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니까 명동성당에 기부하십시오. 그러면 언론이 알아서 씁니다. 안철수가 굴비를 보낸 까닭은 비굴하지 않다는 뜻이구나. 쇼를 좀 했네. 그런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킹은 못되고 킹메이커가 됐어요. 그 다음 3월 9일 이후에 어떤 정치 행보를 해야 할 것이냐. 제일 큰 것은 앞으로 안철수가 가야 할 정치의 길에서 제일 큰 산은 미안하지만 이준석이라는 산입니다. 이제부터 안철수는 이준석과 부딪혀서는 좋을 게 없습니다. 안철수를 인정하고, 안철수가 이준석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까지도 해야 됩니다. 안철수가 이준석을 큰 가슴으로 껴안고 함께 가야 합니다. 지는 모양새도 취해야 합니다. 정치가 때로는 비굴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초안지 보면 한신이라는 장군이 시장의 거렁배들의 가랭이 사이를 지나가는 그 비굴함을 이기고 나중에 유방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하고, 그리고 한 왕국을 얻어서 왕이 됐었죠. 물론 나중에 모함으로 죽긴 했지만, 그러나 그 비굴함을 이기고 배수지진으로 유명한 그 한신 장군이 비굴함을 이기고 왕까지 됐던 그런 일화를 보면서 이준석의 가랑이 사이라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배포와 쇼맨십을 안철수는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약합니다. 자신이 킹으로 되기까지는 그런 것까지도, 그런 길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어야 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이는 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킹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또 다른 길입니다. 그 또 다른 길이에요. 윤석열이 받은 행운이 있는 것이고, YS, DJ 이 사람들도 비굴해 보이는, 국민이 볼 때 그런 정치 쇼들을 많이 한 거예요. DJ가 JP에게 손을 내밀고 악수할 때 비굴함이 있었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라이벌을 넘어서 원수 같은 그런 진영의 사람을 손을 잡고 정권을 창출한 거 아닙니까? YS도 노태우의 손을 잡고 두 손을 번쩍 들었을 때 저는 그때 YS를 존경하고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비굴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DJ 때도 마찬가지고 엊그제 안철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비굴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면 비굴함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더 진지하게 더 확실하게 쇼맨십을 해가면서. 자, 그리고 사명권리 이후에 야당이 승리를 한다면 안철수는 이준석과 당권을 놓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이준석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죠. 그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지방선거 뭐 등등의 당대표로서 이준석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터치하면 안 됩니다. 거의 도전하면 안 됩니다. 인정해주고 확실하게 그건 배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한 것처럼 행정 쪽으로 가야 됩니다. 국무총리가 제일 낫겠죠. 올해 5년 책임총리 다 내놔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욕심이고 가능치도 않습니다. 1년에서 2년. 길면 최장 2년 반 이내에 그런 정리를 하고 충분한 행정가로서 가장 고위직으로서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짧은 시간에 총리입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서 정상회담을 참석할 수도 있고 유사시에는 대통령 대행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뭐 그건 나중에 일이지만 일단 총리의 경험이 안철수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준석이 충분히 당대표 역할을 다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당권에 도전해서 야당의 대표로서 세력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다음번 킹에 도전하는 거죠. 그런 수순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주고 밀어줬던 많은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인사하고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배려라는 것이 무슨 자리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최진석 교수 같은 분, 또 기타 많이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도와준 많은 사람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진석 교수 같은 철학자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향후 국힘과의 합당 절차를 완료한 뒤에 김종인 선생을 다시 찾아가서 인사하고 도움을 청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홍준표 의원, 유승민 의원, 하태경 의원 등등과도 진정하게 뜨거운 악수를 나누고 동지로서 존경하는 선배로서 혹은 동료로서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작업, 정치쇼, 진정성이 있는 정치쇼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준석 교수는 안철수가 정치를 끝내기 전까지 계속 옆에 모시고 스승처럼 잘 모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한길과도 잘 인사를 하고 다시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도움, 할 수 있는 모든 겸손 그런 것들을 안철수는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을 크게 안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기부, 어려운 사람들, 연탄이 없어서 못 되는 사람들, 또 독거노인들, 또 소년 소녀 가장들, 멀리 아프리카 남미 갈 것도 없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난 때문에 자살하는 어린 사람들, 노인들 많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발굴해서 매달 자신이 취미생활을 하듯이 정치쇼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1억, 2억, 3억, 4억, 5억 매년이 아니고 매달 원래 행사로 그런 기부 행사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해야 합니다. 아, 저 언론 플레이 아니야? 그래, 맞다, 언론 플레이다. 그럼 나는 한다. 계속해서 한 10년, 20년 계속 하십시오. 한 10년, 20년. 그 자신이 이미 내놓은 뭐 그런 자금으로 해도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통장을 깨서 주식을 팔아서 그런 기부 행사를 부인과 함께, 딸과 함께 해야 합니다. 킹이 되고자 한다면 킹은 위대한 정치쇼를 하는 사람입니다. 과거 김일성 시절에 김일성이 대한민국에 홍수가 나서 크게 어려울 때 멋진 쇼를 한번 했습니다. 뭐 멋지다기보다 뭐 인상적이었는데 그 북조선 인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쇼를 했겠죠. 아, 남조선이 뭐 홍수가 나서 어려우니까 우리가 담요를 보내주자. 그래서 실제로 담요를 보내주기로 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받기로 했습니다. 보내서 주는 것도 쇼고 받는 것도 쇼죠. 정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집도 부모님이 평안도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담요를 받았을 때가 저희도 한 개가 2개 받았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였으니까 40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국방색 푸르딩딩한 거 하나 받았어요. 그걸 덮고 자지는 않았죠. 그러나 받은 걸 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혹시 고향 냄새가 나는 거 하고 그거 냄새도 막 맡아보기도 했어요. 진짜 우리가 쓰기는 좀 보관하고 있다가 친척들 모이는 구정 때 추석 때 이렇게 접어가지고 고스톱을 치니까 딱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정치쇼예요. 쇼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쇼가 필요할 때는 하는 겁니다. 인생이 연극이고 정치가 쇼라는 생각으로 안철수는 진짜 멋들어진 굴비 작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금 안철수의 정치는 지금부터다. 안철수의 정치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런 걸 지금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칼을 뽑고 전개에 들어섰으니까 킹이 한번 되어봐야죠. 되겠다고 처음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DJ YS는 30년 이상의 세월을 거쳐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군부 쿠데타 또 뭐 윤석열 이런 종류의 킹하고는 다릅니다. 안철수도 그 중간 정도입니다. DJ YS와 또 벼락치기로 되는 킹 그 중간에 숙성된 맛도 있고 또 짧다면 짧을 수도 있어요. 10년이 뭐 정치 10년이 뭐 이렇게 긴 세월입니까? 정치 20, 30년 하고도 대통령의 꿈을 못 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철수는 처음부터 대통령의 꿈을 꾸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년의 숙성은 오히려 짧은 거죠. 그래서 안철수는 정치를 그만두거나 포기할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멀리 라이벌인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은 더 젊어요. 이준석도 결코 정치를 관두거나 포기하던가 나는 그래 알았어요 평론가만 할게 그럴 위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안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철수의 위대한 정치쇼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루킴이었습니다.